둥둥 탐사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운 게 딱 좋아라는 주제로 각자가 겪었던 무서운 일, 오싹했던 순간, 그리고 아직도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경험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없어요. 무서워요. 너무 잠겨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심장 워밍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보는 편이신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호불호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무서운 거 안 봐요. 아, 진짜 저 이번 회차에 말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이 주제를 선정했을 때 수민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아, 그래요? 준비했는데 네. 저는 진짜 지독한 공포 이야기 회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인저 띵스도 진짜 큰 맘 먹고 겨우 봤어요. 막 입 막으면서. 그리고 그 무서운 게 딱 좋아도 뭔지 모르고 싫어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는 그 무서운 걸 보면은 바로바로 꿈에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은 그게 꿈에 바로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너무 무서웠고. 잔상이 좀 남죠. 네. 이게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정보가 입력돼 있지 않았어도 옷걸이의 형태만 봐도 그냥 무섭잖아요. 맞아요.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무섭지. 그런 걸 보거나 듣는 날에는 잠자는 게 두려운 날이 많았고, 그리고 또 세수할 때도 그 물 이렇게 부실 맞아. 때 네, 그 눈 감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그 무서운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거품 있는 채로 눈을 꾸역꾸역 떠야 돼. 맞아. 꼭 봐야 직성이 풀려. 맞아요. 맞아. 그리고 막 그 엘리베이터 괴담 이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것도 무서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회피를 해오셨군요. 네. 저도 일부러 막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영상은 어쨌든 그게 이미지로 나한테 각인이 돼버리니까 비슷한 그림자만 봐도 밤에 무섭고 특히 막 여름에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맞아. 근데 여름에 나는 더워 죽겠는데 이불을 막 머리 끝까지 쓰면은 사우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발가락 끝에만 나와도 괜히 무섭다.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좀 커가면서는 영상을 일부러 안 보는 대신에 텍스트로 된 괴담 같은 거는 그 묘한 안 보고 싶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텍스트로 된 것들은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영상은 재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본 공포 영화가 중학교 2학년 때 개봉했던 장화홍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화홍련은 꽤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뭐 거의 다 눈 가리고 막 귀 막고 봤죠. 이제 그때 이후로 진짜로 공포 컨텐츠를 완전 회피를 해왔어요. 잘 피하셨다. 그래서 근데. 지금 되게 클린한 상태인데 이제 예린님이 지금 오늘 이거 가져와가지고 폭력, 네. 폭력이야. 저도 영화 일부러 본 거는 막 여우계단, 착시나리 이 정도? 착시나리. 진짜 저희 초등학교 때 네. 그것도 내 의지도 아니야. 그냥 맞아. 단체로 친구들이 꼭 뭔가를 맞아요. 가져와서 봤던 맞아. 거야. 나는 맞아. 피해자야. 그렇지만 텍스트는 조금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예린님은 벌써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신이 났어. 거의 콘텐츠 생산자의 이력이 있을 것만 같아. 저는 잔인한 걸 못 보는 거지 이런 귀신, 오컬트 이런 건 정말 잘 보고 좋아해요. 해병대라서 그래. 그런가 봐. 그거 물리쳐야 되니까. 여러분도 학교 계단 아시지 않으세요? 네, 알아요. 다크신이 나오는 거. 그쵸. 그것도 되게 좋아했고 중학교 넘어가서 이제 늦게 잠들 수 있을 때 됐을 때는 저도 가영님처럼 텍스트 기반의 그런 글들을 보면서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저희 잘할 네. 때 미궁 같은 콘텐츠들도 많아가지고 맞아. 그 애매한 공포인 듯 아닌 듯한 그 리미널한 공간 막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증폭됐던 맞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둘 다 조금 무서워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네, 가영님처럼 무서워하면서도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주위 보면은 또 마니아 수준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막 살목지 같은 거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손이 맞아요. 붕긴 적도 높고. 네, 근데 생각보다 다른 공포 영화들의 수위에 비하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는 하는데 너무 신기해. 그 일부러 보러 간다는 게 맞아. 그 목적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제 친구가 저한테 썸남이랑 네. 살목질을 보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서울 때 밀착해서 추천이래요. 네. 그래서 아니 난 그게 안 된다고. 이렇듯 사람들이 이번 살목지도 그렇고 이런 공포물을 어떤 매력으로 소비를 하는 걸지도 궁금해요. 심장 벌렁거리고 막 신기한 기묘한 느낌 자체가 좀 신기한 거 아닐까요? 수민님이 겨우겨우 기묘한 이야기를 봤던 그 마지노선이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 재미 수준이 좀 높은가? 맞아. 제가 불닭볶음면을 잘 먹듯이
이해됐어. 그것도 일종의 통증이라면 그거가 좀 둔감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너무 그 일상에서 자극이 없고 심심한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심장이 막 뛰니까 그 심리적 롤러코스터, 심리적 놀이공원. 네, 그래서 심장이 뛰어서 나 지금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나? 맞아. 이런 생각도 해봤네요. 어쨌든 활력을 주고 싶은. 네, 심장에 활력을 주고 싶어서. 뛰고 있구나. 귀신류는 일단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한 승부욕? 내가 정복하고 싶다. 예리 입장 아니야 너무? 귀신을 이기기 위해 본다. 아니, 정복하고 싶다. 이 개념을. 지피지기의 느낌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난 너가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영화 보면서 재난 시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처럼 맞아요. 정확하게 영화 그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희박할걸요? 그래요? 우리가 말한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너무 신기한데? 저희 어릴 때도 다양한 괴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포 프로그램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혹은 기억에 남는 공포 괴담이나 창작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일단 저는 팥죽송이랑 빨간 마스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거는 빨간 완전 마스크 메가 힌트였어.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냥 울면서 그 잠들고. 묘사 자체가 일단 무서웠고 맞아. 제가 어쩌다가 매지가이로 된 공포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포 썰이 나오고 뒷장 넘기면 매지가이가 있어서 그걸 매지가이를 성공하면 거기에 그 그림의 귀신이 보이는. 근데 아이디어 좋다. 볼 사람은 보라는 거지.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검색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20대로 넘어오자면 신촌 아웃백이랑 신촌 메가박스 귀신 썰이 20대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칸에 가면은 누가 울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사람들이 무한정 기다렸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 그 칸에 아무도 사실은 없었다. 뭐 이런 류의 썰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10년이나 넘게 이제 지나고 최근에 아웃백을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신촌 아웃백이요? 네, 갔는데 대낮이야. 그리고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친구랑 웃으면서 이제 야 여기 예전에 막 귀신 썰이 있었다? 네. 그랬어. 근데 그러고 나서 계산 다 하고 갑자기 화장실이 좀 가고 싶은 거야. 네. 근데 못 가겠어요? 갑자기 못 가지. 가겠는 거예요. 그냥 지어야지 뭐. 그냥 조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깔깔 웃어놓고 갑자기 화장실에 못 간 게 되게 웃겼어요. 여전히 내게 지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추억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쿵쿵쿵 막 그 형 저 병철인데요. 무서워. 나 이거 켜진 거 처음 봐. 왜 저래? 대박이다. 대박이다. 소름 돋아. 나 이 실 켜진 거 처음 저 봐요. 오늘 가영님 못 데려다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집에서 같이 내린 다음에 그냥 거기서 혼자 가주세요. 쿵쿵쿵 그 형 저 병철인데요. 이거 썰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요약하자면 병철이라는 사람으로 위장한 귀신이 어떤 사람을 농락하는 이야기였는데 맞아. 이게 되게 흡입력 있게 글을 잘 쓰고 옛날 공포 썰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폰트랑 폰트 색깔로 프로를 내릴 때 반전을 주는 게 굉장히 공포 요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한 고전 게시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10년 정도 전쯤에 블랙박스에 찍힌 콩콩 뛰는 귀신이 있었어요. 맞아, 이거 진짜 그냥 어떤 한적한 가정집들 있는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살짝 우회전으로 꺾는데 거기 왼편에 어떤 여자가 얼굴이 너무너무 작은 여자가 막 콩콩콩 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막 난리가 났던. 맞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여자분이 어느 커뮤니티에 글을 썼어요. 막 사실 맞아. 저다. 맞아. 그리고 줄넘기를 했을 뿐인데 다행이다. 왜 이렇게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짤을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너무 작아서 맞아. 비율이 좀 신기하긴 해요. 옷도 그리고 약간 긴 되게 전통 의상 같은 빨간색 스커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잠깐 핸드폰 좀 그거 비행기 모드로 해놓을게요. 얘 알고리즘 뜰 것 같아 오늘. 구글이 들어서. 죄송해요.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맞아. 그게 한때는 인터넷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기억이 있다. 맞아. 저도 그 시대 때 실시간으로 그 진행 과정을 봤었거든요. 그 뛰는 것도 계속 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멈춰 있다가 갑자기 쿵쿵쿵 이렇게 뛰어. 막 3번을 뛰어. 또 그분이 등판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조차도 의심스러워. 맞아. 네. 이거 귀신 아니야? 아니면 누가 그냥 장난친 거고 사실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 건강에 이롭게 그냥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적에 제일 처음으로 무서워했던 귀신이 빨간 마스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상처를 줄 수 있는 맞아요. 진짜로 실체는 있을 것 같잖아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귀신으로서 그걸 접한 게 아닌 느낌이에요. 맞아. 그냥 어떤 사람. 진짜 미친 사람. 맞아. 네. 그 빨간 마스크도 되게 못됐던 게 너무 답이 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예뻐? 이렇게 하고. 맞아. 지금 보면 되게 외모 정병 어떤 사람. 네. 못생겼다고 안 예쁘다 하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막 했던 게 너무 좀 너무 무서워. 네. 근데 지금 들으면 진짜 별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맞아. 제 트라우마로 약간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나마 봤던 거는 그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 그 캡처된 거 인터넷에 있던 거 그냥 그거 조금 읽었었고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뭐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녹음하는데 뭐 녹음실에 귀신이 많다. 그래서 맞아. 뭐 노래 녹음하고 들었더니 그 녹음된 소리 안에 정체불명의 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막 피가 모자라 막 이런 거 맞아. 그거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왜 굳이 거꾸로 돌려본 거야? 내 말이. 예전에는 아마 네. 테이프다 보니까 거꾸로 돌리는 행위가 있어서 그랬던 이렇게. 거 아닐까요? 나의 추측.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영화 척키. 또 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인형도 뭔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 무섭고 시대를 강타했던 거는 이제 분신사바. 맞아. 되게 네. 많이 했어. 해본 적 있어요? 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뾰족하게 네. 공포스러운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건 재미가 그래요. 없었고. 맞아요. 근데 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진짜로 귀신이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 돈 관련된 괴담도 있었는데 집회 속에 김민지 이거 아시나요? 맞아. 이것도 몰라, 유명했죠. 나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이게 뭐예요? 김민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지 눈가마 아니야? 눈가마 김민지. 그 썰이 그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님이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했다. 근데 이제 그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집회 이제 도안 곳곳에 김민지의 신체 부위와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도시 전설인데요. 자기 딸인데 왜 신체 부위를 숨겨놔? 그때는 이제 그 진짜 이상해. 초딩들 사이에 돌았었어. 상승자 괴담이다. 응. 근데 막 10원짜리에는 다보탑 그림 밑에 김 글자가 있고 500원 동전에는 그 학의 다리가 묶인 손의 모습 맞아. 뭐 이런 게 있어서 애들끼리 막 야, 이것 봐 이거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게 이거를 저는 뉴스로도 봤고 엄마 그래요? 아빠가 보자 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요? 같이 봤던 기억이 웃기다. 있거든요. 나 처음 알았네. 웃기다. 응.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조폐공사. 저희가 지금부터 기억에 남거나 모아온 무서운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저귀 좀 갈고 올게요. 이미 지림. 심야계단을 보면은 꼭 그 타이틀을 말해주더라고요. 그거 알아보면서 시작할게요. 나홀로 숨바꼭질.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 그게 사람 어디까지 바보로 만드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정확히 3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집을 비우셨고 집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니까 괜히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자극적인 걸 보고 싶기도 해서 인터넷에 무서운 이야기를 검색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심심한데 왜 무서운 이야기를 검색해? 죄송해요. 쭉 얘기하세요. 그러다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나홀로 숨바꼭질. 나 이거 알아. 인형이랑 숨바꼭질을 한다는 것도 우스웠고 글 밑에 달린 후기들도 너무 과장돼 보였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할 놀이가 아닙니다. 해봤더니 별거 아니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 경고와 가벼운 후기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시켰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무서운 썰 하나 생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해보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자 싶었어요. 어떤 인형을 쓸지 고민하다가 최근에 인형 뽑기로 뽑은 강아지 인형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아지 인형의 배를 가르고 안에 있던 솜을 하나하나씩 빼내기 시작하자 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쌀을 그 안에 채워넣고 제 손톱과 머리카락 몇 가닥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맸습니다. 실을 감으면 감을수록 그 인형이 그냥 인형이 아니라 무언가 묶어두는 물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붙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대충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구. 이게 무슨 느닷없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호구마 아니야? 호구마. 다시 집중해야 돼, 예리.
호구. 화이팅!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웃지 마요. 그래. 호구는 하면 안 되지. 인형이 분노했네. 여기 있어. 이거 이것 복선. 때문이네. 복선. 복선. 오케이. 이제 새벽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TV만 켜두었습니다. 이상하게 새벽 3시의 집은 낮에보단 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가 사는 집인데 거실도 낯설고 거실에 놓인 소파마저 누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욕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인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3번을 불렀어요. 그 다음 거실로 나와 열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셀수록 진짜 누군가와 숨바꼭질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0까지 세고 나서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민님 해줄 수 있어요? 호구 찾았다. 이걸 어떻게 무섭게 말해요? 이거는 크게 해도 돼요. 이걸 어떻게 무섭게 말하죠? 신만이처럼 몰입해야죠. 네. 저는 준비한 커터칼로 인형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손끝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냥 천을 찌르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에 쌀이 들어있어서 그랬겠죠?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때 제 손에는 이상하게 무언가 살아있는 걸 찌르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외쳤습니다. 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오늘 알게 된 거. 왜 개명 신청을 하는지 알겠어. 저 오늘 극복한 것 같아요. 공포 이야기. 호구가 술래다. 다음은 호구가 술래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에 소주를 조금 머금었습니다. 저는 방 침대에 이불을 덮어쓰고 쭈그려 엎드린 상태로 정적에 집중하던 차에 거실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입안에 머금은 소주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이번에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젖은 천이 바닥을 끌고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항상 늦잖아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낮게 쉬는데도 헐떡거리게 되는 느낌 아시나요?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리에 쿵쿵거리며 울렸습니다. 방문을 열어봤을 때 거실은 아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분명 TV가 켜져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빛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열어두었던 욕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몇 초를 망설이다가 겨우 문을 열었는데 욕실 안에는 세숫대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형이 없어졌습니다. 재미가 없어. 아니야. 몰입해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형이 없어졌다. 그 한 문장만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틀어둔 채널은 분명히 새벽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채널이었는데 화면에서 어떤 쇼프로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너무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리는데 저는 그게 TV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큰 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입에 머금은 소주 때문에 입으로 어떤 소리도 못 내고 코로 숨을 헐떡거리며 큰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바닥에 그 강아지 인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욕실에 넣었을 때와는 다르게 몸이 한쪽으로 뒤틀린 채였습니다. 저는 볼 것도 없이 입에 머물고 있던 소주를 인형에게 뱉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술도 그 위에 전부 부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근데 뭔가 좀 센 소리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기려는. 왜냐면 너무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이거를 퇴치하는 느낌으로. 네. 알겠어요. 내가 이겼다. 잘한다. 한 번 해줘요. 한 번. 내가 이겼다. 2번. 내가 이겼다. 3번. 저는 거의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칼로 인형을 몇 번이나 찔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집 밖으로 들고 나가 가로등 밑에 버렸습니다. 버린 순간 가로등 불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작은 방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아, 호구만 아니었더라면. 넌 왜 하필 이름이 호구여서. 근데 이 집에서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 되게 유행해졌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텍스트 괴담으로 봤었는데 네. 차마 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한 친구도 없고 그래서 후기가 없었는데 본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이뤄진 글만 보다 보니까 네. 약간 궁금하면서도 못하겠어. 꼭 나오는 그 후기 중에 하나가 TV를 무조건 켜놓고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행동 강령에. 그 TV를 켜놓고 오면은 그걸 시작할 때쯤이면은 TV가 꺼지거나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가 대부분의 그 후기. 무서워. 재수없어. 빨리 팥 뿌려. 팥죽송. 호구야. 패치해. 호구야. 그 세상에선 행복해야 돼. 호구가 그 세상에서 숨바꼭질을 재밌게 하고 있길 바라며 RIP. 사실 몇 년 됐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포로 나폴리탄 괴담이 되게 떴었잖아요. 미국에서 나폴리탄 중에서도 좀 방송사고 느낌으로 기괴한 콘텐츠 만드는 팟캐스터 분이 계시거든요. 거의 막 60년대, 70년대 생이실걸요? 되게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로컬 58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달을 보지 마시오라는 콘텐츠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해졌었는데요. 네, 일단은 한번 소리로 된 거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이런 소리예요. 뭐 이런 정도의 노이즈, 막 방송사고 났을 때 나는 소리. 우리 재난경보 문자도 사람들이 그래서 공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큰 것도 한몫하긴 하는데 그런 디지털 사운드가 되게 이질적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공포를 자극하는 콘텐츠로 지금 자막을 저희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경고하듯이 재난 선포처럼 행동 강령이 막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메시지조차 그 괴세력이 만든 메시지다. 그래서 맞아. 알고 보니까 앞부분이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두 낫이 앞에 붙어 있던 거야. 하지 마세요였던 거야. 그런 식으로 진짜 무력감까지 같이 자극을 하는 콘텐츠여서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걸 처음 본 날 아직도 기억나. 엔터 사이트에서 이걸 막 친구랑 웃기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러고서 봤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친구한테. 그랬었어요. 맞아. 이런 소리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디지몬 어드벤처도 그런 디지털 베이스로 한 세계관이잖아요. 극장판에서 이런 디지털 사운드 같은 거를 강조해서 스산한 분위기를 잘 냈었어요. 네. 그래서 성인들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로 꼽히는데 그런 디지털 소리가 인간한테는 되게 공포가 될 수 있다. 기가 좀 빨려요, 저. 기가 허하면 안 돼. 아까 호구에게 찾아와. 그렇게 잡았더니 기가 허하면 호구한테 잡혀. 내가 호구인걸? 아니, 저는 진짜 그 공포 콘텐츠를 회피해와가지고 뭐 제가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콘텐츠는 별로 없고요. 그냥 악몽. 내가 회피하게 된 이유 악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귀신 콘텐츠를 회피하면서 이제 귀신은 꿈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악몽을 꾸게 되면은 좀 매번 비슷한 패턴의 꿈을 꾸는데요. 항상 제가 어느 공간에 숨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공간에 침입하는 과정, 이제 막 문을 따고 들어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때부터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채고 막 숨거나 막 숨으면서 도망치는 꿈을 항상 꿉니다. 그럼 결말은 어떻게 돼요? 결말은 제가 항상 피해 다니거나 이제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죽임을 당해야 꿈풀이로는 좋은데. 근데 죽는 것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어, 꿈이. 그런가 봐. 꿈에서도 그걸 막아줬네. 그러면은 그 찾아냄 당해야만 깨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을 때도 깨기도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이제 그 상담 쌤이 막 물어봤거든요. 악몽을 뭐 어떻게 꾸냐? 이랬더니 또 그 쌤은 한번 당당하게 맞서보라고도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자각몽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겠다라는 게 어쨌든 꿈에 반영이 되기는 할 텐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시원하게 죽어요. 그런 꿈에서. 그럼 다음날 로또 삽니다. 죽기를 바래요. 제가 바라는 꿈이 불타는 꿈, 불타 죽는 꿈, 똥 뒤집어 쓰는 꿈. 그런 꿈, 내가 죽임 당하는 꿈, 막 이런 거 시원하게 꾸고 나도 로또 좀 한번 대보자 이러는데 그런 거 잘 안 꿈.
맞아. 다음으로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심야괴담회에서 레전드로 꼽히는 사연 중에 하나예요. 기대된다. 제목 엄마. 이게 남자 사연자 분이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이고 이분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가족들이 되게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단층 집의 끝방을 개조한 단칸방으로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새 집에서 맞는 첫날 밤에 늘 그랬듯이 이제 안쪽에서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 사연자분 이분이 이렇게 넷이서 쭈르륵 잠든 거예요. 한 방에서요? 네, 단칸방에서 살게 됐으니까. 단칸방이니까. 그러다가 새벽에 사연자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거야. 재래식 화장실이래요. 하필이면 건물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쓴 거예요. 이게 옛날이어서.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괜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어떻게 저렇게 가긴 갔어. 근데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소변을 봤대요. 근데 등 뒤에 약간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어린 애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상상이 만들어냈을 수 있지. 근데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창문에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방에 후다닥 들어갔대요. 그래서 단칸방이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이불 깔고 잤으니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달달 떨고 있었는데 좀 조용해졌대요. 아까 그 딱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안 들려서 이불을 스르륵 내렸는데 방 안에 자고 있었어야 될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빼고 다 어디 갔지?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약간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방에 이렇게 누우면 바로 앞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더래요. 근데 용기를 내서 창가에 뭐가 있나 이제 안 보고 싶지만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진짜 눈을 거기로 딱 향했는데 산발을 한 여자 형체가 이렇게 보여. 근데 그 여자가 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막 왼쪽으로 돌렸다가 뭔가 찾는 것처럼 형체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인데 갑자기 딱 정면의 형체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 상태로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딱 감은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다리다가 이제 괜찮나 하고서 뜨니까 창문에 형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괜찮나 보다 이러고 제대로 자려고 하는데 그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천장 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뭔가 산발한 머리 밑으로 막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몸통도 없이 머리만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피부가 시멘트색 피부에 머리에서는 뭐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거야. 이거 완전 빨간 마스크 아니야? 나 예뻐? 그래서 그 상태로 얼굴 바로 앞까지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막 내가 보여? 내가 보이지?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싶어가지고 눈을 감고 계속 모른 척을 했는데 한참을 계속 막 나 보이는 거 맞잖아, 나 보이는 거 맞잖아 옆에서 계속 그러더래요. 근데 그냥 계속 씹고서 눈을 감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잦아들더래요. 역시 먹금을 해야 돼 사실. 근데 그러다가 그 문 밖에서 인기척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가족들이 어디 갔다가 왔나 보다 하고서 막 뛰어나갔는데 갑자기 귀신 머리가 탁 떨어지더니 거봐 나 보이는 거 맞잖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바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누가 막 다급히 막 흔들더래요. 그래서 기절해서 깬 거야. 근데 엄마가 네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랑 병원 다녀왔어. 이렇게 하더래요. 진짜로 다 없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없어졌나 봐요. 근데 둘러보니까 동생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동생이랑 애랑 아빠는 어디 있어? 이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얼굴이 귀신으로 바뀌더니 그러게 엄마만 있네? 이러더래요. 근데 나 너무 안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연자분이 밖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엄마를 만난 거야. 근데 그 뒤로 아빠가 진짜 동생을 업고 있길래 얘네는 진짜인가 보다. 진짜 엄마인가 보다 해서 가족들 다 같이 어떻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동생이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랑 병원 다녀왔어.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귀신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덜덜덜 떨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막 얘가 왜 이렇게 떠냐고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가 막 횡설수설 말을 해서 엄마가 또 그래도 그냥 넘겨 듣진 않았나 봐. 다음 날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찾아가서 이 집 뭐냐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랬더니 그 중개인이 하는 말이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아내가 몸만 찾고 머리를 못 찾은 시신이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연자님이 열심히 살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어느 날 고시원에 돌아와서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그 막 똑똑 소리가 나더래요. 네. 어릴 때 듣던 그 소리가 오랜만에 나는데도 몸이 기억을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소름이 돋아서 창문을 다시 보려고 딱 했는데 다시 그 머리만 나는 여자가 자기 앞으로 머리통만 떨어지면서 얼굴을 거꾸로 마주본 채로 딱 웃으면서 거봐 너 나 보인다고 했잖아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 고시원 주인 할머니한테 월세를 내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묻더랍니다. 그 부모님이 혹시 일찍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부적을 하나 챙겨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이 왜 이런 걸 주시냐 그랬더니 네 어깨에 머리만 있는 여자가 붙어있다고 그랬답니다. 무서워요. 진짜 이게 진짜 실제로 그분이 경험한 거죠? 네, 경험한 사연을 보냈고 심야괴담에서 되게 인기 있는 썰이라고 해서 네. 저도 이거를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영상이 있어야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요? 네, 그냥 뭐 귀신을 봤다든가. 나는 없어. 없어요? 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날은 없어서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약간 마법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게도 뭔가 마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상에서 출발해서 내가 기이 현상을 접하지 못하는 게 조금 섭섭할 때는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 나도 가로등이 깜빡였으면 좋겠고 막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를 나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맞아. 예린님은 귀신 본 적 있어요? 저요? 저는 어렸을 적에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 진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헛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막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엄마랑 목욕탕 투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한 목욕탕이 새로 지은 목욕탕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씻고 있는데 목욕탕이 이제 서서 씻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 그쵸. 옆에 칸막이가 다 있는데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쳐다보자고 왼쪽 오른쪽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느낌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씻다가 이제 물 나오는 게 위쪽에 있으니까 머리 감고 고개를 탁 올렸는데 갑자기 검은 뭔가가 이렇게 슉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벌레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 커다란 어떤 덩어리. 형체가? 네. 헐 그래서 무서워라. 그거 약간 머리 감을 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머리 서서 감을 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이렇게 탁 떴는데 이렇게 확 지나가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헐겁 본 건지. 예린님 머리 위로 누가 샴푸 세벼간 거 아니에요? 아니, 천장. 터자 이거 좀 쓸게. 천장. 그랬어요. 그래서 헐 근데도 공포썰을 좋아하다니. 그냥 강심장이다. 헛거 받겠거니 하는 정도였어요. 뭔가 내가 상상했던 그런 귀신의 모습은 아니었어. 오늘 머리 빡빡 민다 내가. 까물 일 없게. 그 정도의 썰이 있었네요. 가히 눌리는 현상이나 기이한 경험들은 진짜로 있다고 믿는지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우리 무서움의 과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위를 딱 한 번 눌려봤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좀 그 축축한 그 습한 곳 있죠. 그런 데서 자면은 100% 진짜 미친 악몽을 꾸거든요. 특히 막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그런 바닷가 근처 숙소에서 자면은 무조건 그 괴한에게 그 쫓기는 꿈을 꿉니다. 습도가 잠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데 그러지 않을지. 그런가 맞아. 봐요. 저도 습도 엄청 올린 날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 네. 저는 귀신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자세로 자면 가위를 눌린다. 이 자체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가위 눌린 상태에서 귀신을 보는 거는 상상이 더한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 가위를 몇 번 눌렸지만 귀신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모든 귀신이 다 무섭게 느껴진다기보다는 막 귀신이 돼서도 나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썰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맞아. 아까 어렸을 때 봤던 서프라이즈나 특히 그런 거에서는 뭉클하게 끝나는 썰도 많았어요. 맞아. 알고 보니 엄마가 막 지켜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막 이렇게 막 그녀의 맞아. 바람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괜히 슬픈 거야.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랑의 힘 막 그런 걸로 귀신을 바라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원한산 귀신이 아닌 막 엄마 귀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딱 할 때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만나고 싶어. 맞아. 왜냐면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귀신으로라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고 뭔가 차원의 꼬임이라든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아니면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어서 그런 귀신이 목격되는 거다. 내지는 네, 그런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자들이 그런 맞아. 차원의 혼재를 경험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할 뿐.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과학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가위를 눌릴 때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귀신은 없는 것 같다. 이거 약간 상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가영님 말처럼 다른 차원의 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내가 꾸는 꿈 중에 유난히 선명하고 현실적인 것들은 다른 차원의 평행세계의 내가 경험 중인 것을 이제 꿈속에서 이게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레딧에서도 올라왔던 글인데 사고로 잠깐 의식을 잃은 남자가 그 짧은 순간에 꿈속에서 막 결혼하고 아이 낳고 10년 동안의 그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깨어난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몇 년 동안 우울감을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꿈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 그 남자가 살던 삶에서는 그 남자 사라진 거야? 잠깐 접속을 했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접속했다 빠져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걸 코마드림이라는 얘기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실체 같은 것들은 전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전기가 있고 다른 것들도 전기가 있고 주파수가 있을 텐데 그게 가끔은 겹쳐서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떤 맞아. 동시간에 뭔가 있고 그게 가끔 겹쳐서 이게 전류에 의한 뭔가 그 형상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방송사고 같은. 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맞아요. 설명할 수 있지 그런 않을까? 식으로 그리고 믿고 싶은 거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어. 제 주변에 귀신을 봤다고 했던 사람들이 2명 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칠 사람들이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고 근데 그 2명 다 이제 한 명은 뭐 고등학교 때 창문 밖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찍혔다고? 네, 짚어진 걸 되게 선명하게 봐서 자기는 귀신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 친구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회사분이셨는데 그분은 뭐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때 뭐 2층 침대에서 자서 가위 비슷한 게 눌렸나 봐요. 근데 또 그분 말로는 가위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을 뜨니까 뭐 그런 일본 그런 무사 귀신 아무튼 그게 이렇게 딱 일본 무사 140 아니야? 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보였다. 그냥 기 쥐어박아버렸다.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하는 그런 카페들에서 장희빈 무덤 가가지고 막 춤추면은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막 이런 게 퍼졌었어요. 그 무당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귀신 앞에서 막 춤추는 게 진짜 나쁜 행동이라고. 근데 놀리는 거지 뭐. 맞아, 기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꼭 그런 심령 썰 보면은 뭐 어디 흉가, 어디 뭐 나온다는 터 이런 거를 맞아. 찾아가서 기만하고 막 휘저어놓고 나와서 저주받는 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거의 주거침입이죠. 맞아. 이상한 쓸데없는 애군을 불러들이는 짓거리. 지금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 귀신을 부르진 않았어요. 맞아요. 호구만 조금 불렀지. 강령수를 한 것도 아니고 분신사바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심야 괴담회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둥둥판 꼬꼬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사람이 더 무서운 때가 많잖아요.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되게 이상해진다라든지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원초적인 공포가 있어. 맞아, 무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이라서 무서웠던 사람 때문에 오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요즘에는 챗GPT도 좀 무서울 때 많다고 막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막 오륜해가지고 똑같은 거 막 계속 반복하고 스크롤 무한으로 내려갈 때. 맞아요. 막 이걸 쓴다던가. 맞아. 저는 인간이 무서웠던 거? 중딩 때 이제 학원 가려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차가 앞에 서더니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린다고 이제 가까이 와보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저희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남자의 그것이 그 상태의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울면서 막 학원으로 뛰쳐갔어요. 그 선생님들이 막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스커스팅. 네. 근데 그런 류의 재수 없는 썰들은 정말 한바가지죠. 맞아요. 진짜로. 꼭 그런. 근데 요즘에는 왜 덜 할까? 그런 발생 건수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더 행동으로 옮기나? 에? 이제는 더 미친놈이 돼서 행동으로 옮기나? 근데 진짜 지금 같으면 저 같아도 핸드폰으로 찍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별 타격감이 없다. 그런 라이트한 애들은 그냥 애초에 안 나온다. 라이트하게 발현될 거였으면 그냥 치료된다. 맞아. 맞아.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그리고 중학교 때
저랑 친구랑 무작위로 번호를 찍어서 그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장난이긴 한데 맞아. 잠깐 장난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장난 전화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좀 중학교 때 얘기다 보니까. 그 친구 전화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친구한테 하루에 하나씩 문자가 그 번호로 매일 오는 거예요. 아 무서워. 잘못 걸렸네. 그렇게 5년 정도 왔습니다. 와. 진짜요? 네. 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차단 기능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차단도 못 시키고 내용이 어떤 걸로 왔었어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무작위로 그냥 근데 되게 뚱뚱한 텍스트로 그냥 항상 나에게 왔었어요. 보내기처럼 막 보내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기괴한 느낌을 줬는데 그걸 진짜 매일매일 근데 진짜 네. 대로 주고 말로 받았네. 진짜 그래서 그때 또 느낀 게 진짜 장난 전화 네. 하지 말아야겠다. 맞아. 그때는 그리고 번호를 바꾼다라는 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못하는 어린 나이에는 거잖아요. 더 생각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로 외국에 있었던 실제 얘기인데 어떤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고생한테 매일같이 스토킹하는 것처럼 너 오늘 뭐 했지? 너 누구랑 뭐 만나고 밥 먹었지? 밥 지켜본 것처럼 네네. 해서 막 괴롭혀서 성적도 떨어뜨리고 사귀던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만들고 친구 교우 관계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가 보냈어? 너가 보냈어? 이러면서. 그치, 아무래도 너무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주변 지인을 의심하게 네,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다 파탄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을 너무 사랑한 엄마가 자기한테만 기대게 하려고 이거 거의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심지어 그 엄마가 했던 일이 그런 이유 이제 그 통신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어서 그게 해킹도 되게 쉽고 그랬대요. 정말 뒤틀린 사랑이다. 맞아요. 완전 호러다. 저는 중학생 때 한참 그 시기가 I am a 모델, 도전 슈퍼 모델 이런 게 되게 많이 쏟아지던 맞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모델 해볼 생각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도 발육이 좋은 상태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막 모델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그냥 여자애들끼리는 맞아. 해주잖아요. 키 크고 조금 네. 그래서 좀 혹해가지고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어떤 중년 여성분이 뭐 갑자기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순수 예술을 추구한다. 예술의 원형에 자기들은 접근하려고 한다. 네. 인간의 몸이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랍시고 보여주는데 부채춤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북한 같고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네. 그래도 16살이었는데 16이면 사실 알 거는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걸 차치하더라도 나는 순수 아니야. 나 상업 모델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는 쇼에 서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대를 원해요. 저는 쇼에 서고 멋있어. 싶은데 왜냐면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네. 그랬더니 뭐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저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 보통 아니다. 보내.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그게 JMS의 포교 수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우. 저도 이거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부산에서도 지하상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랑 그때 제 친구가 저랑 똑같이 키가 컸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젊은 언니 2명이 와서 이렇게 생긴 책자를 아예 보여줬어요. 이런 거 할 텐데 모델 생각 있냐? 그래서 아니요.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그래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혹할 만한 거를 들고 다니면서 포교를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참 그 사람들도 영혼이 참 가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기들한테는 그게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종교 관련해서 파헤치면 여러분 진짜 그 알 비슷한 거에 무시무시한 거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집단 자살 사건 막 이런 네. 것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제사 지내고 사람 가지고. 맞아요. 사람이 제일 징그러워. 맞아. 제가 최근에 알고리즘에 떠서 유튜브에서 무서운 썰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이 음악 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느 날 막 곡도 안 써지고 그래서 무작정 제주도로 떠났나 봐요. 그래서 그 성산 쪽에 갔는데 해가 진 뒤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어가지고 도착하고 나니까 배는 고픈데 식당 연 곳은 없고 원래 그런 데는 조금만 골목으로 가도 제주도가 은근히 다 일찍 닫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나마 열려있는 칼국수 집에 하나 찾아갔대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술에 되게 취해가지고 막 뭐라고 막 시비를 이미 막 걸고 있더래요. 종업원한테. 근데 딱 봐도 종업원이 다른 나라 분이신 거야. 그래서 기본 주문에 관련된 한국 회화 빼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이니까 네. 이분은 또 취객이고 그래서 그 젊은 여성분인데 그 종업원한테 막
시비를 걸고 폭언에 가까운 욕설을 막 퍼붓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썰을 풀어주신 유튜버분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좀 조용히 먹고 갑시다. 네, 그 사장님 저도 조용히 먹을 테니까 저희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들어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살짝 날려준 거죠. 네. 근데 그 종업원분이 되게 감사해 하더래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어서 사장님이 왔는데 그 사장님이랑 그 남자 취객분이랑 안면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시비를 많이 걸었었나 봐. 그래서 사장님이 되게 노련하게 그냥 막 많이 먹었는데 얼른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반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대요. 근데 뭐 그 사장님이랑 종업원분이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음식 더 먹어라 그랬는데도 그냥 찝찝하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앞으로 조심하셔라 이렇게 하고서 딱 나왔는데 그게 한 2차선 정도의 되게 좁은 도로 건너편에서 가로등만 켜져 있고 되게 깜깜한데 도로 건너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어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 아저씨인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저씨가 천천히 막 오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더래요. 그 뒷짐을 지면서 아저씨가 막 다가오는데 그 칼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얇고 긴 막 사시미 칼을 들고서 왔는데 칼도 그냥 든 게 아니야. 무슨 베테랑처럼 그 칼이랑 자기 팔까지를 붕대로 막 칭칭 감아놨대요. 거의 막 안 떨어뜨리려는 기세로. 나중에 이걸 찾아보니까 그게 안 떨어뜨리려고 붕대를 감는 게 아니더만. 그 사람을 찌를 때 자기 손도 다친대요. 맞아. 그거를 막으려고 감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가오니까 이 썰 푸는 분도 더 자극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냅다 뛰면 진짜 쫓아올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막 왜 이러시냐. 이럴 필요는 없는 일이다. 침착하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천천히 달래면서 뒷걸음질을 조금씩 쳤대요. 뒤를 이제 살짝 봤대. 도망갈 곳이 있나. 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그 식당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 공터야. 본능적으로 그냥 딱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면 뭔가 저기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의롭다. 그쵸? 그래서 냅다 그냥 왼쪽으로 막 뛰었대요. 그냥 미친 듯이 뛰었대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뛰었고 자기 게스트하우스 있는 골목까지 어떻게 간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뒤를 살짝 봤는데 안 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겨우겨우 골목 어디 사이로 그 사람이 안 보는 틈을 노려가지고 딱 숨었는데 조금씩 발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막 숨을 진짜 죽이고 토할 것 같은 마음을 막 눌러가면서 숨 죽이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조금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 진짜 살금살금 자기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왔을 때도 처음에는 이게 경찰인지 아닌지 막 너무 무서우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못 나가겠고 막 그랬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문자로까지 확인을 해서 경찰인 거 확인해서 나중에 경찰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고 받고 여기 근처에서 배회하는 칼 든 사람 검거했다. 그렇게 확인을 다행히 받았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찰이 해주는 말이 더 소름 끼치는 게 근데 웬만하면 제주도에서는 사람들하고 시비 붙지 말아라. 여기에는 뱃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식으로 험상 궂고 칼 같은 거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경찰 신고로 생각보다 흔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듣고서 너무 겁에 질려갖고 제주도 갈 거면 이제 밤늦게는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섬 근처는 진짜 어느 나라건 정말 무법지대다. 근데 이렇게 막 생생하게 썰을 보고 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저 예전에 다른 데 살 때 거기 밑에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페 옆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그 편의점에서 물건 같은 걸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막 서성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 옆에 어깨를 탁 잡더니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얼굴 밑으로 얼굴 탁 넣어서 네, 알아요. 얼굴 확인하는 거죠. 자세요? 네. 네. 그걸로 이렇게 얼굴 탁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나가서 카페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기로 했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감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자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카페로. 헐. 거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영업 마감하려고요 이렇게 하니까 커피 하나만 시키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희 마감해서 이제 나가려고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저분들도 다 나가실 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화장실 좀 씁시다 들어가서 한 10분 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장님한테 남자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편의점에서 저 사람 봤는데 막 내 친구 얼굴 사람이다. 보고 막 웃고 막 그랬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좀 우락부락한 체격이어서 그래도 뭔가 피지컬로 눌림을 당했는지 좀 조용히 깨갱하면서 나가긴 했어요. 그러고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저희 집이 그 카페 바로 옆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상태로 나가면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랑 이제 저희 집까지 안전 귀가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친구는 집에 가도 저는 혼자 있으니까 그러고 한 몇 달 무서웠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뭐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그러니까. 무서워. 저 예전에 한강 갔다가 경찰이 갑자기 막 들이닥쳐가지고 새벽 3시에 경찰이 한강을 막 수색했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뭐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나 저거 안 볼래. 막 근데 그 한강에서 투신하신 분의 가방이 떠내려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의 동물적인 감각이 진짜 있구나. 그냥 뭐가 보이자마자 0.001초 정도의 느낌으로 고개가 획 돌려지더이다. 진짜 안 보고 싶다 이게 머릿속에 맞아. 딱 지나갔어요. 네. 다행히 아니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오싹한 인간사가 맞아. 더 무서워. 맞아요. 캐나다에 어학연수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한 15층쯤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 채광이 좋아가지고 블라인드로 저녁까지는 다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다 치고 이렇게 딱 TV 보면서 그 거실에 있었는데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약간 지진인가? 근데 또 지진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진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약간 되게 이상한 처음 느껴보는 진동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뭐지?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뭐 편의점 갈 일 뭐 그런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갔죠. 근데 이제 그 경찰이랑 그 차랑 와서 다리게이트 같은 거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윗집에서 투신했구나. 투신을 해서 아니요. 한번 건물에 치고 간 거야. 그 진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어쨌든 내 옆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네, 여기까지 무서운 얘기를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왕 어차피 했는데 듣는 분들이 무섭게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무서워요 지금. 그래요? 무서운 얘기 끝내고 나면 괜히 어깨를 털어본다든가 막 허이허이 하면서 안 좋은 기운들 떨쳐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섭거나 찝찝한 경험을 한 뒤에 하는 나만의 비방책 같은 게 있다면 한번 공유를 해봅시다. 막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게 비방책은 아니고 도둑들 보면은 그 전지현이 십덩검한테 꿈 팔잖아요. 그러고 십덩검이 대신 죽는데 이것도 하나의 비방책으로 활용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 장면 진짜 잘 따라요. 진짜 잘 따라요. 미안해요. 내가 꿈을 잘못 샀어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 무한도전 보기. 지금 당장 무한도전 보고 싶어요. 웃긴 거 보기. 웃긴 거 보기. 저는 콘텐츠로 쫓아낼 때는 오히려 감동적인 거, 억지로 밝은 거를 하려기보다는 저는 일부러 귀신 썰이 비슷한 건데 뭉클한 거. 치환하기. 네, 약간 스며들기. 좋은 귀신도 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도 있다. 이런 류의 좀 감동썰 있죠. 그런 거를 보는 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밝은 거를 억지로 보려고 하면 그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빛과 그림자는 함께예요. 세트예요. 원래 라이트 카드랑 다크 카드를 함께 봉인하듯이 세트예요. 맞아. 내가 억지로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보면은 자꾸 그 이면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잠재 의식에서 심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걸 직면해. 근데 살짝 다른 장르로 뒤틀어. 감동 실화. 엄마가 죽고 귀신으로 내게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낯설 봤다면서요.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심야괴담회를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린 게 꽤 무서운 썰 중에 하나를 전해 드린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얘는 뭐하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니는 뭐해?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특수 효과도 들어가고 애초에 막 불을 안 켜고 살아. 뭐 이렇게 사연썰을 보낸 사람들은 불을 안 켜고 살아. 그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살짝 잘 되니까 무서운가 싶은 거예요. 조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네 했는데 그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굉장히 나는 솔로의 핫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맞아. 그래서 바로 다음 알고리즘이 나는 솔로인 거예요. 그거 보다 보니까 뭐 너무 현실에 발붙이게 되고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고 인간이 징그럽지 이렇게 돼버려서 비방책까지는 아니지만 좀 물러가게 했다. 물러가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무서움에 절여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사실 뭐 기쁜 걸 보든 슬픈 거 보든 뭐 이렇게 치환을 하든 딱 누워서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맞아. 내가
되게 지쳐야 돼. 맞아. 이렇게 지치듯이 피자 지칠 끊겨야 돼. 때까지는 네.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건 맞아. 네. 그리고 고양이한테는 어쨌든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미신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고등어가 제일 세다고. 거의 작은 호랑이여가지고 고등어가 제일 영험하고 가장 마력이 세대요. 그래서 안심하세요. 삐삐야. 네, 안심하세요. 저희 고양이는 그 부럽다. 물 건너온 영국 출신이어가지고 한국 토착 귀신을 잘 물리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언어가 안 통해서. 아 근데 삐삐 저랑 같이 안 자줘요. 현관 앞에서 미리 내쫓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오늘은 나머지 두 분이 안 오셔서 혼자 진행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수민님, 가영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저 혼자 하니까 뭔가 으스스해진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는 이상하게 오래 남는 법이죠.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갑자기 떠오른다면 그건 제가 이야기를 꽤 실감나게 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조심히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도 오늘은 그냥 뒤돌아보지 않는 걸로 해요. 안녕. 운명 검색에